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출발한 뉴욕 증시,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3대 지수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물가에 위협을 주면서 상승하던 국제 유가는 급락하고 이 달러의 인덱스는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단기 국채 금리의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지금 챙겨야 할 이슈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까다로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법,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선견선생 마스터님과 해왕 마스터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선견 마스터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선견 마스터입니다. 자, 시장이 오늘 또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큰 폭을 하락을 했고요. 자, 미국 시장도 뭐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단은 투자 포인트를 최소한 이번 달이라도 갖고 가셔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방향성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해왕 마스터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오늘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시장 수급이 안 좋은 여건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어쨌든 한국은행에 대한 빅스텝 전망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 오늘 일정이 이제 FMC 회의록 공개가 있죠. 네, 회의록 공개, 아래 공포, 그리고 유가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또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시장의 뜨거운 이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 만나보시죠. 네, 달러 급등과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번지면서 하룻밤새 국제유가 8% 급락했습니다. 이 100달러 선을 하향 돌파하기도 했는데, 다만 노르웨이 파업 소식 등 공급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하락을 매수 기회로 봐야 할지, 그렇지 않다면 추가 하락의 위기로 봐야 할지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해집니다. 네, 두 분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먼저 선견 선생 마스터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거 드는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네. 네,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은 사실은 지금 매도 의견을 제가 오늘 아침에 드렸습니다. 예, 매도 의견을 일단 아침에 드렸고, 네. 추세적으로 일단은 매도다. 물론 차트 잠깐 보실 수 있나요? 자, 물론 제가 4월 달부터 일단은 말씀을 드렸던 것이 93.40달러. 93.40달러 위에서는 일단은 매수를 보시는 게 유리해 보인다라고 해서 110달러 선까지 일단은 이제 추세를 줬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도를 보시는 게 나아 보인다. 자, 유가가 어저께 굉장히 많이 급락을 한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유가는 항상 수요와 공급 중에 공급이 일단 풀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는 사실은 수요였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원유의 수요 감소 예상 때문에 엄청나게 좀 많이 하락을 했죠. 8% 이상.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조금 있다가 미국 시장 봐드리면서 기본적 분석을 일단 해드릴 건데, 미국 시장도 지금 7월 달에는 더 하락을 할 기운이 굉장히 좀 많아 보이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유가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93.40달러 요 선까지는 단기 매도의 추세로 일단 보셔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추가 하락, 이 위기로 보는 그런 시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해왕 마스터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어쨌든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시사가 유가에 대한 어떤 기술적 조정을 일으켰다. 이 정도 평가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정확하게 임팩트 있는 시황은 없어요. 최근 오펙 관련해서 이제 증산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 예. 증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장에 영향이 크게 없죠. 현실적으로. 증산 관련해서는 아예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냥 기술적 조정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연말 어떤 여의도 지금 시장 수급에 대한 리포트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연말 이제 $80, 경기 침체 시 $60 가능성도 좀 시사하는 부분은 커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평가가 대다수입니다. 지금은 이제 신고점을 깬다는 분위기보다. 근데 저희가 이제 7월에 이제 바이든에 대한 소식이 있고 또 뭐 사우디 관련해서 임팩트 있는 굵직한 시황이 있으니까 이 부분으로 추세가 결정될 것 같아요. 지금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좀 놓여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유가에 대한 부분을 당분간은 매도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예상, 시나리오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걸 높이 평가하긴 하지만은 바이든 관련해서 사우디랑 어떻게 이제 풀릴지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그 결정에 대한 결과론을 보고 대응하셔도 추세가 미리 선반영된 가격값이 아니니까 추세가 그때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추세가. 지금 유가 관련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판단하는데 저는 굉장히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자제했으면. 트레이딩을 하는 시기가 있고 안 하는 시기가 있지만은 국제유가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임팩트 있는 시황이 연결됐을 때 그게 추세가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최근 사실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은 유가 관련해서라든가 증시 관련해서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고 예상되지 않는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근데 국제유가 관련해서 바이든의 행보는 예상되지 않는 시나리오예요.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어떤 시황이 떴을 때 그때부터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결과론적으로 이제 뉴스라든가 어떤 임팩트 있는 시황이 나오고 나서 대응해야 되는 전략을 모색하는 게 지금 국제유가예요. 완전하게. 근데 뭐 연말 리포트 관련해서는 지금 연말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열릴 시 연말 $80 내외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시사하고 있어요. 이제 수급에 대한 어떤 박스성 랠리, 하락에 대한 부분을 염두하고 있지만은 임팩트 있는 시황이 7월에 있는 만큼 저는 대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대기하세요. 좋은 기회 올 겁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제 국제 유가의 급락에 대한 이런 분석이 좀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수요 부진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하락은 중장기적 악재 성격으로 해석될 그런 여지가 높지만 현재는 이례적인 고물가 환경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분석 또한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당연히 과거와는 다른 패턴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네. 자,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HTS 상에서 실전 매매를 해보시면 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급등락이 굉장히 조금 심한 상황이고 네. 사실 어저께 제가 공개 방송을 하면서도 네. 유가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에 대한 의심을 했어요. 의문점이 네. 생겼는데 별다른 뉴스가 없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어저께 보면 미국 시장, 물론 이제 다우 시장은 거의 보합이었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유가의 급락. 자, 이거는 뭐예요? 수요에 대한 감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단은 유가가 급락을 하는 것이다. 라고밖에 일단 해석을 할 수 없다라고 제가 라이브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뉴스가 터져 나오면서 급등락을 앞으로도 박스권으로 할 가능성이 많고 우리 마스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이든이 좀 이따 갑니다. 사우디로 가고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포지션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정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가가 급등하면은 인플레이션을 우려를 해야 되고 또 유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은 뭐 디플레이션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니까 시티그룹에서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65달러 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해왕 마스터님께서도 지금 추가 하락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뭐 지금 제일 비교되는 시즌이 네. 사실 2001년하고 2008년이거든요. 예. 경기 침체랑 좀 연결성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어요. 네. 사실 지금 이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오늘 뭐 이제 한국도 어닝 시즌에 대한 발표를 하는데 실적이 계속 안 좋게 나오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2시즌 동안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유가가 지금 $100 내외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절대값은 완전 달라도 예. 상승률에 대한 하락률에 대한 그 부분은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근데 2001년 관련해 갖고 최고점 대비해서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될 게 경기 침체 들어갔을 때 하락률이 40%까지 떨어졌거든요. 경기 침체 들어갔을 때 실제로.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시장 전망은 그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능성 시사만으로도 유가에 대한 공급적인 불안정성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망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바이든에 대한 어떤 이제 사우디 관련 시황이 없다고 전제를 해버리면 네. 없다고 해버리면 저는 하락으로 매도값을 충분히 질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네. 더 무너진다. 예. 더 무너진다. 근데 굵직한 이슈가 있으니까 못 건드는 거예요. 어설프게 건들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제 어떤 완전히 사우디가 극단적으로 이제 철벽 치고 나서봐요. 아예. 그러면은 오히려 유가에 대한 상승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재반등 포인트가. 단기적으로. 그러면은 물리는 구조가 나와버려요. 이게 두려운 거죠. 유가를 좌지우지하는 국가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기준점을 딱 봐야 돼요.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 아니에요, 여러분들. 왠지 아세요? 미국이 옛날에는 맞잖아요. 셰일가스 개발을 시작을 하면서 어떤 오펙과의 대립 구조로 갔었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유가가 지금 최근에 올랐던 게 러시아 이유가 굉장히 컸었죠. 현실적으로. 지금 러시아랑 사우디입니다. 근데 러시아? 지금 완전히 봉쇄당하고 문제 생겼죠. 지금 현실적으로 유가에 대해서 어떤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사우디 하나예요. 사우디 하나. 사우디의 선택에 의해서 유가에 대한 가격 조정이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가격 상승 요인도 매우 높은 거예요. 오펙 플러스에서 두 국가가 좌지우지하잖아요. 일전에 우리가 작년 이제 코로나 발생 시기 때 마이너스 유가 갔었잖아요. 네. 그때 어떤 시황이 있었어요? 사우디가 나 공급 안 해. 증산 안 해. 한 단계 추락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30까지. 갑자기 러시아도 합동을 해요. 나도 안 해. 마이너스 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그 두 국가가 가장 굵직한 시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유가에 대한 최근 어떤 상승 포인트도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근데 지금 러시아는 어떤 모션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유가에 대한 가격 조정 레벨링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사우디밖에 없다 이거예요. 미국이 뭐 셰일에 대한 공급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왜냐? 바이든 수건 사업이 뭐예요? 친환경 정책이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틀을 깨버리니까. 탄소 중립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바이든이 사우디 방문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사우디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유가에 대한 가격을 방향성을 제공을 할 거예요. 저는 그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네, 불안하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될지. 근데 이 전제가 없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락 레벨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여의도에 대한 어떤 리포트의 집중 부분이 연말 $80, 내년엔 네. $60 여기 지지하는 편이에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조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7월에 어떤 결과가 뜬지 지켜보고 해도 절대 늦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 안 늦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가에 대한 부분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변수가 많은 만큼 지금 100달러 내려왔다 그래도 아직은 좀만 기다려보자. 이 주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시기가. 시황 뜨고 대응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때 수익 나기가 훨씬 편할 거예요. 수익 나기가. 저희가 유가에 대해서 트레이딩하는 시즌이 있고 아닌 시즌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유가 관련해서 매일 트레이딩은 얼마나 좋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도가 높습니다. 지금 현 상황은. 이것만 체크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조만간 신세계에서 또 내용이 나오겠죠? 사우디 관련해서. 네. 그러면 그때. 제가 또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이 시장의 안정화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제 유가의 그 레벨 기준을 80달러에서 90달러 선으로 본다. 따라서 이런 80달러에서 90달러 선이 오래 유지된다면은 시장에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기도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제가 보시나요? 말씀드릴까요? 네네. 완전 동의하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 어차피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려면 네. 지금은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미국장 봐드릴 때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제 눈에는 네.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조금씩 잡혀가고 있는데 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인위적으로. 네. 자, 근데 이렇게 유가가 알아서 네. 내려가 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인플레이션 하락률이죠. 네. 하락률이 사실은 지금 중요한 거니까 하락률에 굉장히 좀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은 내려갈지언정 인플레이션은 잡히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시청자분께서 이 관련한 질문을 보내주신 게 있는데요. 8514님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유가는 하락하는 건가요? 외신에서 종전 가능성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덧붙여서 말씀 이어가 주시죠. 자, 어저께부터 예. 제 얘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자, 일단은 어떤 정답은 아니지만 네. 제 생각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예. 종전 상황이 되면 지금보다 상황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자, 두 가지가 문제였거든요. 금리 인상 시기의 긴축 그리고 러시아 전쟁 돌발 상황입니다. 이게 러시아 전쟁의 돌발 상황.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건 러시아 전쟁이 만약에 지금 없었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은 페드의 생각대로 잡혀갈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 네. 근데 러시아가 돌발적으로 전쟁을 일으켰고 사실은 저도 복귀를 해보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까요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았었어요. 여기에서. 네. 근데 푸틴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죠라고 제가 답을 했습니다. 예. 그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었고 그렇죠. 진짜로 전쟁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근데 전쟁이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돌발 상황인 겁니다. 돌발 상황이 생겼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좀 더 올려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으니 러시아가 종전을 하게 되면 유럽에 대한 제재도 풀릴 것이고 공급량도 늘려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도 일단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정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또 경고등이 켜진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새벽 3시에는 미 연준 FOMC 결과에 대한 또 회의로 발표가 있는데요. 의사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에 앞서서 오늘도 시장에 대한 정확한 시나리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남아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샵 0082번으로 해왕 또는 선견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지 시간 오후 11시 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나스닥은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 역전이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발생했습니다. 골드는 달러화가 20년 만에 최고치까지 오르며 골드가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오일은 경기 침체 가능성 심화에 수요 둔화가 우려되며 100달러를 이탈했습니다. 유로 FX는 유로존 5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2% 증가하며 예상치인 0.4%를 하회했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주요 상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0.46% 상승한 11,860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46% 하락한 온스당 1,75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일입니다. 1.14% 하락한 배럴당 9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81% 내린 1.023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주요 상품별로 또 당일 투자 전략과 시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 침체의 전조 신호로 여겨지는 미국의 2년물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역전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미 국채 공포지수 무브가 팬데믹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은 상황인데요. 오늘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좀 혼조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등락을 오가고 있는데요. 지금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전에 2.79%대까지 내려섰다가 또다시 2.8% 위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20년 들어서 최고치인 106.9선까지 올라 있습니다. 107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당일 나스닥 어떤 스탠스로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선견 마스터님은 관망, 그리고 혜영 마스터님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선견 마스터님부터 시장에 대해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가 관망을 들었는데 네. 제가 항상 여기에서 이제 매도 요정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봉상으로 보면 아직도 매도입니다. 일봉상 보면 제가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보면 아직도 매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일주일 정도, 최소한 이번 주 정도는 제가 여기 좀 그려드렸거든요. 11,350 라인에서 12,280 라인까지입니다. 자, 11,350 라인에서 12,280 라인까지 일단은 박스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농후하다. 자, 분봉상으로 일단은 보면 제가 여기 처음에 이제 찍어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조금 놓쳤거든요. 원래 전고점입니다. 882 라인이죠. 11,882 라인을 깨지 못하면 전저 라인입니다. 여기 전저 라인 11,755 라인을 일단은 깨는 이런 그림을 보일 겁니다. 자, 근데 분봉상으로 일단은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분봉상으로도 뭡니까?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거든요. 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은 매수 관점이 조금은 유리할 거라고 보이지만 일단은 큰 그림이 매도 관점이고 우리가 또 당일에 관한 것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시간이 11시 12분이네요. 뉴욕장 개장한 지 지금 40분 일단은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많이 흔들 수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 굉장히 좀 많이 흔들 수가 있어서 저는 일단은 관망 사인 드리도록 하겠고 요즘의 패턴이 일단은 그렇습니다. 하루는 추세를 좀 많이 주고 하루는 굉장히 조금 많이 흔들면서 새벽 한 2시, 3시에 추세를 주는 이런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또 우리가 2시, 3시 되면 또 자야 되지 않습니까? 내일을 위해서. 자, 그래서 장 초반에 한 이런 박스장이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일단은 관망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아 보이고요. 우리 회왕님 그 나스닥 시장 좀 보신 다음에 제가 오늘 미국 시장 포인트하고 다음 주 CPI 등등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오늘 관망 전략을 들어주셨고요. 그럼 이어서 혜왕 마스터님께도 당일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 신세계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드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이거 CPI 뜰 때까지 박스다. 네. 더 이상은 하락은 안 할 거예요. 이거였어요. 추가적인 하락은. 여기서부터 관망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매수도 매도도 아닌 애매모호한 장. 이거거든요. 단편적으로. 네, 지난주에 드러났던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일단은 12,000포인트를 한 번은 깰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깬다고 해갖고 이게 매수가 아니거든요. 단순히 어떤 이제 CPI 발표 전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보.
최근에 나왔던 이슈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미 국채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이거였어요. 미 국채 금리가 3.5포인트 기록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은 막고 있다. 이건데 중요한 거는 CPI 발표 직전까지는 어떤 이제 모션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회원님 코스피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네. 수급이 안 들어올 게 뻔히 보여서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가 1.75%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이랑 FMC랑 한국은행이랑 금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7월부터 사실상 이제 금리가 역전이 되잖아요. 거의 이제 기정화 사실이거든요. 근데 막 금통위에서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빅스텝 밟나? 밟든 안 밟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역전이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한국은행이 자이언트 스텝 하겠습니까? 여기서? 0.7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릴까요? 안 올려요. 이거는. 0.5포인트 올릴 거잖아요. 그 0.5포인트 올린다고 해갖고 뭐 엄청난 차이가 나냐? 0.25가 올라서 2호에서 0.5 올라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지금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제 지난달 6월에 이어서 7월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그럼 0.7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린다는 거고 한국은행은 빅스텝 올려도 어쨌든 역전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급에 대한 개선 여지는 없다. 아쉽네요. 근데 다소 좀 긍정적인 건 뭐냐면 미증시 기준으로만 좀 얘기를 할게요. 요새 최근에 이상한 뉴스가 떴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금리 인하설. 네. 오우,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금리 인하설.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연말까지 3.5%를 기록을 할 건데 그 이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장기화 대시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열린다. 예,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장에 과연 도움을 줄까? 네, 도움 줍니다. 생각보다 많이 줘요. 코스피는요? 예, 안 줍니다. 예, 안 줘요. 어쩔 수 없거든요. 금리에 대한 이격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거기 때문에 3.5%까지 미국의 금리를 올리고 인하하더라도 역전에 대한 모멘텀은 모션은 크게 저버릴 수 없거든요. 아시겠죠? 그 기준이 확실하게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성견 마스터님께서 좀 이따가 뭐 CPI 관련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겠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CPI 발표 직전까지는 어떤 방향성을 띌 수 없는 장세예요. 이거는 미증시 나스닥, S&P, 다우지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와중에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은 그냥 매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데일리 트레이딩 보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차트만 볼 줄 알면 되죠.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가 왜 시황하고 차트하고 곁들여서 보냐? CPI 뜨니까 매도만 보라고 하죠. 오버슈팅 나왔으니까 8.6% 기록했네. 6월 10일 날 매도만 봐야 되네. 근데 지금은 매수 매도를 다 볼 수 있는 장세입니다. CPI 기다리고 있는 장세잖아요. 언제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죠. 신세계 보시는 분들은 7월 13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 미국이 추가적으로 중립금리에 대한 설정값이 점도표가 변경이 될지 안 될지 결정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의 수급이 쏠릴지 안 쏠릴지 결정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지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매수를 보라고 했어요. 매수 수급에서 60분봉 다 키세요. 지금 보시는 분들. 자, MACD 하나만 열어도 돼요. 상단에 보이죠? MACD. 그죠? 매수 매도에 대한 사인이 어느 정도 드러났을 때 단타적인 모션은 이 하나만 가지고도 들어갈 수 있어요. 시황이 박스권으로 연결된다. 그럼 MACD만 가지더라도 큰 손절 없이 수익성을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자, 지금은 음봉이네요. 보이시죠? 확인되시나요? 크게 봐야 됩니다. 음봉입니다. 아직까지 60분봉 다시 할게요. 음봉이죠. 상단 보세요. 자, 음봉입니다. 아직 대응의 영역 아니네. 자, 이거 양봉으로 뜨고 확정 분봉 뜨면요, 그때부터 매수 대응해도 절대 안 늦어요. 보세요. 새벽 시간대 나쁘지 않다니까요. 자, 틱 차트로 어디 진입합니까? 60분봉 아직 안 나왔는데요. 기다려 보세요. 이거 도출되고 그 다음에 틱 차트에서 채널링 구조화 됩니다. 그때 해도 수익 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제가 진입 포지션에 대한 대응은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매수 사인을 기다려야 되는 장세예요. 아직까지 사인이 안 나오고 있어요. 새벽자리에 나올 거예요. 12,000 돌파는 쉽습니다. 근데 12,000 돌파가 드러났다라고 하더라도 내일도 매수 보나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 CPI 기다리고 있으니까 매도, 매수 다 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물가 관련해갖고 굉장히 이슈잖아요. 예. 증시, 물가랑 증시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국채, 물가, 그리고 실질금리, 이게 증시다. 예. 수많은 테러를 당하고 이제 위험자산 빠진다고 얘기를 들어도 저는 꿋꿋하게 얘기를 드렸었고 그게 빠졌어요. 비트코인도 위험자산이죠. 예.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 이제 와갖고 2만 달러 깨졌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질문하시는 분 많아요. 예. 미리 언급 드렸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렇게 떨어질지 않을 줄 알았어요. 예. 시장을 자세하게 봐야 돼요.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지금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지금 장 뭐예요? 미증시 기준 얘기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배제하고. 코스피는 왜 떨어져요? 역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상기화되니까 따로 봐야 돼요. 역전되면 뭐가 안 좋아요? 외인 자본이 안 들어와요. 왜냐?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어요. 레포 시장이잖아요. 미국에 대한 자본은. 레포 시장에 대한 자본이 안 들어와요. 코스피 시장으로. 그럼 뭐예요? 유동성에 대한 축소가 드러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 좋은 조건이 펼쳐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연말까지. 최소 내년도 상반까지. 그죠? 최근 코스피 시장도 이제 기준치 자체를 굉장히 낮췄죠. 올해 초만 하더라도 3,000에서 2,400, 3,000에서 2,500 뭐 이렇게 포인트 잡았는데 지금은 상당 코스가 2,700이에요. 완전히 바꿔버렸죠. 네. 뭐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왜냐?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안 좋은 걸 좋다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차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출연하시는 성견 마스터님 그리고 천명 마스터님, 골드워치 마스터님 다 정말 잘 알려주세요. 기본적인 조건이다. 다 들어볼 만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시장에 대한 뭘 기다리는지 해답도 같이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물에서 매도와 매수에 대한 방향성으로 방향성이잖아요. 결국은 지금 시장이 하나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와 박스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 다 근거가 확실한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제가 크루드 오일 얘기했죠. 하지 말라고. 왜 하지 말라고 해요? 모르겠으니까. 변수가 많으니까. 좀 위험한 싸움은 안 해요. 변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변수는 뭐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우디 관련해서. 왜 제가 대응해야 되죠? 이런 어려움이 더 남는 시장에서. 만약에 저는 CPI가요. 이번에 낮게 뜨잖아요. 7월 13일 날 매수 보라고 할 거예요. 쉬우니까. 쉽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물가만 한번 낮춰지는 다운그레이드 되는 느낌을 줘버리면은 더 이상 이제 연말까지 3.5%로 3.25%로 설정했던 중립금리에서 추가적인 긴축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7월에 확정적으로 CPI 결과 뜨고 나오는 건 뭐냐면 중립금리에 대한 연말까지 금리 설정은요. 시장이 다 반영된 거예요. 여러분들. 9월에 인상한다? 12월에 인상한다? 다 반영된 거예요. 더 이상 의미 없어요. 시장에.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7월 13일 이후에는 금리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걸. 아시겠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트요. 매수매도 다 볼 수 있어요.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으로. 근데 지금 MACD 0 이상 올랐을 때 봉호 확정되면 그때부터 매수 대응이에요. 이것만 지키셔도 수익 납니다. 오늘은.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네, 해왕 마스터님이 7월 13일에 있을 6월 CPI 발표를 기준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연일 강조를 해 주셨으니까요. 다이어리에 꼭 메모를 해 두시고 참고하시면서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선물 시장은 플러스권, 또 현물 시장은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계속해서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성견 마스터님이 앞서서 이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좀 자료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해 주셨는데 아, 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그 개인 소비 지출 제가 월요일 날 해석한 거를 바탕으로 네. 시장 앞으로 단기적으로 어떻게 좀 갈지 한번 다시 제가 복귀를 해드릴게요. 네. 자료 잠깐 보시면 월요일 날 제가
개인 소비 지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일단은 좀 드렸습니다. 자, 한 번만 잠깐 좀 다시 복기를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인컴이 있죠. 소득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이게 가처분 소득입니다. 가처분 소득.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죠. 세 번째가 소비 지출에 관한 지표고, 자, 저번 주 6월 30일 날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된 이후로 시장이 굉장히 조금 많이 흔들렸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인컴, 그러니까 소득은 지금 전월 대비이기 때문에 소득은 지금 소폭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다. 제가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드렸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가처분 소득이고, 이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져야 우리가 생활이 풍족해지고 경제가 좋아진다. 가처분 소득 같은 경우에도 12월 달에 마이너스를 일단은 기록하기는 했으나, 자, 올해부터 어떻게 됩니까? 0.6에서 0.5로 굉장히 전월 대비니까요. 이게 오른 겁니다. 전월 대비해서 오르고 있는 일단은 모습을 보인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우리가 PCE 지출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을 보면 물론 이제 이 밑에 보면 물가 지수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오지만 제가 포커스를 잡는 것은 이거다. 개인 소비 지출 요 항목이다. 자, 개인 소비 지출을 보시면 이게 2월 달입니다. 2, 3, 4월 달이고요. 2월 달에 1.2%에서 0.6%로 감소했다. 그리고 0.6에서 0.2로 감소를 했다. 그렇죠? 자, 미국에서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수 경제가 미국 전체 경제의 50% 이상 일단은 차지를 하는 그런 나라다. 내수의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수의 소비가 빠지게 되면 경제가 안 좋아지고 GDP가 안 좋아집니다. 그런 나라가 일단은 미국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완전 반대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랑 완전 반대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개인들의 소비 지출이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들의 소비 지출이 줄었다. 자, 내가 소득이 늘어나고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월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근데 소비 지출이 줄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라고 했죠? 바로 세이빙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저축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저축이 4월 대비해서 늘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소비를 안 한다. 자,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미국인들이 늘었는데 소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이 저축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캐치해야 되느냐? 미국 사회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고 경기 침체가 올 것을 두려워해서 현금으로 일단 전환을 시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부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 왜냐? 자, 개인 소비 지출이 줄었어요. 수요를 억제시키는 겁니다. 수요를 억제시키는 이 정책이 지금 뭡니까? 페드에서 원하는 정책이다. 페드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정책이 어떻게 돼요? 소비 지출을 줄여버리는 이런 현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근데 소비 지출이 줄어드는데 경제에 어떻게 혜택이 될 수가 있느냐? 자, 제가 경제 사이클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경기 침체가 오느냐, 경기 하강이 오느냐, 안 오느냐의 그런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는 하강을 맞을 것이고 이 경기 하강을 맞는 것이 경착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연착륙을 할 것인지, 스무스하게 경제가 연착륙을 하면서 위로 올라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그래서 경기는 하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자, 그런데 보세요. 페드에서 통화 정책, 그리고 미 정부에서도 오늘 발표를 했죠. 중국 상품에 대한 면세. 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지금 쓰는 이유는 뭐예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건데, 자, 이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그리고 인플레이션 억제, 이 중간에 있는 게 뭡니까? 수요의 억제라는 거죠. 소비 지출의 억제라는 겁니다. 수요의 억제는. 자, 근데 이번에 개인 소비 지출이 나왔을 때 지속적으로 개인들의 소비 지출이 억제되고 있다.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페드가 진정으로 원하는 이런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 단 소비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지수는 당연히 빠진다라는 겁니다. 지수가 빠지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현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빠지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시겠죠. 예. 하지만 항상 제가 비유를 들어드리잖아요. 어떤 병에 걸렸으면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다라는 우리 그런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개인 소비 지출 이번에 발표된 걸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건 뭐냐? 소비 지출이 줄었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진다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페드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수요를 억제시키고 소비를 억제시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린 거. 7월 달에 FOMC가 7월 27일에 있죠. 물론 이제 CPI가 7월 13일 날 있습니다만, 7월 13일에 CPI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리고 페드가 7월 27일에 어떻게 금리 인상을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7월 27일에는 0.7% 이상, 1% 이상 올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 페드는 지금 기회를 잡았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자, 소비 지출이 억제되면서 경기 하강이 스무스하게 갈 그런 기회를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더 줘야 된다. 여기에서 어설프게 0.5% 정도 올리면요, 시장은 더 망가질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8월에 FOMC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7월 달에 일단은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유가 하락이 페드에게는 굉장히 호재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명을 이제 노란톡방에 드렸는데,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아침마다 우리 시사에 관한 것, 경제 핫 이슈에 관한 것들을 일단은 제가 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5월 달에 제가 말씀드린 6월 달 자이언 스텝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PCE, CPI, 그리고 요즘에 회사차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이슈가 꿈틀꿈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설명, 그리고 국내 시장까지 제가 일단은 좀 다 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도 이런 정보 빠르게 일단은 좀 만나보실 수가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유가 하락이 된 지금, 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드렸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진 이유는 유가입니다. 유가 때문에 지금 안 떨어지는 건데, 지금 페드는 그야말로 앉아서 코 푸는 격이에요. 네. 유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시장이 알아서 유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페드가 원하는 대로 일단 흘러가고 있는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자, 그래서 시장은 역설적이게도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해영 마스터님께서 덧붙일 말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왜냐 긍정에 대한 신호. 오늘 다소 긍정에 대한 부정보다는 신호. 이제 네. 개인 어떤 지출이 소비에 대한 뭐 저축으로 이동하는 현상. 네. 네. 어쨌든 뭐 이제 성견 마스터님 뭐 매도 요정답게. 네. 네. 이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좀 찬성을 얘기하는 거고. 네.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알아야 되는 거는, 네. 오늘 뜬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이 역전이 두 개가 있잖아요. 지금 아래 공포 뭐가 있어요? 채권 금리에 대한 역전, 네. 그리고 이제 기준 금리에 대한 역전. 네. 네, 두 개가 완전 다르잖아요. 내용은. 기준 금리에 대한 역전은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채권 금리 역전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청자님, 지금 아래 공포 하면서 막 띄우죠. 네.
뭐 경제TV 보더라도 막 아래 공포에서 불안감 조성할 거예요. 근데 코스피가 무너지는 게 아래 공포가 아니거든요. 상관이 없거든요. 예. 실제로 미국에서 아래 공포 역전이 드러났을 때 시장이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오히려 더 버블적인 부분. 이게 더 많았었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과거 데이터상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공포를 얘기를 할 때는 워낙 이제 장기 패턴에 대한 부분이니까 연말까지의 시장 이제 프리뷰를 보기에는 시황이 적합한 이제 지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표는요, 여러분들 한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지표입니다. 이걸 지금 봐야 될 단계는 아니에요. 저는 분명하게 얘기 드릴게요. 이거 지금 봐봤자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아래 공포. 여러분 이거 보고 뭐 적응하셨나요? 네. 뭐 코스피가 3,400에서 지금 2,200까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아래 공포로 대응을 하신 건가요? 현실적으로 물어볼게요. 아니잖아요. 예,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신경 쓰면 되나요? 이거 역전 제대로 들어가고 예. 다시 상당 구간으로 올라가면 그때 아. 빅쇼트 터져요. 이건 빅쇼트를 대비하기 위한 수급이에요. 예. 근데 제가요 이거를요 강연회 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니 아버님께서 고개만 끄덕이세요. 이렇게 이게 좀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일단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네. 물어보면 대답 못 하세요. 한 시간 동안 설명하시더라도.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래 공포는 빅쇼트를 어떻게 대비하기 위한 수단인데 네. 아직은 지금 그걸 볼 단계는 아니다. 아,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래 공포는 배제합시다. 당분간도 배제합시다. 역전 들어라도 배제합시다. 이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기준금리에 대한 역전은 봐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 원달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2018년도, 19년도 대비해갖고 화면 한번 보면서 구성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 오른쪽 한번 볼게요. 예,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자, 우리 2018년, 19년도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 다시 보기 있습니다. 서울경제TV에 있어요. 2018년, 19년도 이 시즌에 제가 여기서 그대로 똑같이 얘기 드리던 게 뭐였냐면 이거 계속 떨어질 거예요. 이것 때문에 원달러가 계속 오를 거니까. 자, 왜 올랐어요? 여러분들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원달러에 대한 상승까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시즌이거든요. 여러분들 미국 금리랑 한국 금리랑 충분히 예상되시나요? 예상되세요? 시청자분들? 전 예상됩니다. 예, 예상돼요. 여기 어느 누구도 들어와서 밖에 계신 PD님들 와서 물어보면은 채권금, 여러분 기준금리 역전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예. 예. 보고 계시나요, PD님? 들어오시죠 한번. 예, 들어오시면 기준금리 그게 누구나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결론은. 네. 그죠? 그러면은 원달러가 상승이 분명히 들어갈 게 뻔히 보이는데 코스피 시장이 앞으로 개선이 될 겁니다라고 어느 누가 얘기를 해요. 현실적으로. 안 그래요? 이걸 제가 2018년, 19년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어때요? 코스피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올라가더라도 단순 조정일 뿐일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돼요? 금융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매도에 대해서 수익을 내는 어떤 파생적인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해둬야 되는 시즌이라고요. 왜냐? 이게 앞으로 수익화를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올라가는 것만 봐버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내년 지금 맘때만 하더라도 시장 더 상승할 줄 알았거든요. 와, 그죠? 근데 지금 1년 지나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 들어요? 이것만 바라봐선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네, 개인적으로 성견 마스터님 강연회 얘기 한번 하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과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다 했고, 성견 마스터님이 이번 주말에 굉장히 멀리 가십니다. 네, 데프리카, 대구로 네, 이제 대구로 오프라인 강연을 하러 가시는데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 사실은 예정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네. 밑바탕에 깔아주셨는데 예. 뭐 맞춘 건 당연히 아니니까 이번 강연의 주제가
굉장히 좀 어둡습니다.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다를 것이다. 라는 그런 주제로 일단은 하는 거고, 자료 잠깐만 보시면,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 예상의 4분기 일단은 어느 정도의 반등 폭을 줄 것이다 라고 일단 그렇게 예상은 하거든요. 물론 경기 하강이나 침체가 없다라는 건 없니다. 반등 폭을 주겠다라는 건데, 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환율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해질 것이고, 자, 이번 강연에서 제가 포인트를 잡는 건 뭐냐면, 한국 시장 말씀 굉장히 좀 많이 드릴 건데, 쉽게 전문적인 얘기를 제가 좀 풀어 드릴 거예요. 자, 현물 있죠. 현물에서는 지금 한국 시장의 위기 시그널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현물 시장에서는 오고 있어요. 현물 시장이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주식 시장이 아닙니다. 부동산도 현물 시장이고요. 제일 중요하게 제가 보는 것들이 뭐냐면 코인 시장이거든요. 코인도 사실은 현물 시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주식만 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식은 어차피 죄송하지만 주식은 더 하락을 할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가 산 가격에 올까? 당분간 안 옵니다. 수년간 안 올 수 있습니다. 주식은 배제를 하시고 이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다른 현물 시장을 보셔야 돼요. 다른 현물 시장을 보시고 내가 레버리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외 선물로 해칭 수단으로 어떻게 삼을 것인가 등등 현물 시장을 파악을 하셔야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실 겁니다. 그거를 제가 강연회 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북과 이 대구에 계신 분들 강연에 꼭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